(2014년) 멕시코 아과스칼리엔테스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화려한 격파 시범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더 끌어모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태권도 사범들의 사범이라 불리는 스승. 이규현 사범이 2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품새대회는 전성기 연령대가 20대입니다. 20대 분야가 가장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모든 게 포커싱이 되는데 그 대회만큼은 65세 장년부에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규현 사부님이 출전했기 때문이거든요. 상대는 8년 동안 프랑스 국가대표 코치를 지냈던 노장 이문호 사범. 달인과 달인의 대결. 경기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당히 그때 좀 어려웠습니다. 발목을 다치고 제가 있는 상황이 돼서 왼발은 중심을 전혀 잡지 못했어요. 발목의 통증을 참아내며 품새를 이어나간 이규현 사범. 잠시 후 결과가 집계됐습니다. 점수차는 겨우 0.01점. 승자는 이규현 사범이었습니다. 그의 우승은 태권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따는 것보다 좋았어요. 그거 막 와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음속으로 그냥 그런 감동의 기쁨?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저희가. 왜냐면 그 소식이 올 때까지는. 근데 이제 새벽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소식이 오는데 우승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금메달은 했다 그러는데 0.01. 1992년 대회 우승 이후 두문불출하며 제자 양성에만 주력해오던 이규현 사범. 그의 복귀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중에 가장 고참인 사부님이세요. 그 사부님이 지도자는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수련생들한테, 제자들한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실천하는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이규현 사범은 국제대회 우승을 통해 태권도 정신을 보여준 후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일상으로 미련 없이 돌아갔습니다. 철들 무렵 태권도를 시작해 평생을 무도인으로 살아온 그는 대한민국 태권도의 역사와 삶을 같이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걸어왔던 길이 다른 많은 후배 제자들한테도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심없이 평생을 태권도복을 입으시고 실천하는 지도자로서 문무를 겸비한 지도자로서 어떤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사범으로서 그런 가치를 실천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이규현 사범이 태권도인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가 태권도의 본질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체화하려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는 태권도원 특임 지도자로 후배 사범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자세 했을 때 항상 느끼는 게 시작했을 때 내 발의 넓이, 그다음에 내 팔이 구부러져서 어디 앞에 와 있는가. 점검을 스스로 머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호흡이 들어가 있는가. 다음에 엄수의 첫째 마디가 유중급소 앞에 여기 위치해야 돼요. 이렇게. 유중급소 여기 있죠? 여기. 살짝. 자, 세운 주먹 하나 서 있죠? 보세요. 정확하죠? 자, 몸을 틀고. 이규현 사범은 자신의 것을 나누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의 태권도의 역사이시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태권도 수련을 하시면서 저희 같은 이제 지도자에게 태권도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존경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에게 태권도는 수련을 통해 인격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도예요. 또 바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제자들한테 강의할 때도 얘들아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고 좋다고 그러면 경찰이라도 한 번 되면 연구해서 좋은 훌륭한 스승으로 남아게끔 노력을 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끊임없이 기본을 다듬고 파고들고 수련해 태권도의 본질 그 자체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규현 사범은 태권도 정신을 도복에 비유하곤 합니다. 태권도복은 태극기에 색을 분다고 있는데요. 하얀 띠, 노란 띠, 파란 띠, 빨간 띠, 그 다음에 검은 띠 이렇게 있죠. 빨강과 파랑은 태극을, 검정은 사괴를, 노랑은 국기봉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규현 사범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색은 흰색, 태극기의 바탕입니다. 하얀 바탕이라는 깨끗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태권도복을 이 하얀색을 띠를 메고 하얀 도복 입었을 때 도복 입기 전에 불량했다든가 안 좋았다든가 또는 사생활이 또는 거짓말쟁이였다든가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런 사람이 반드시 다 버리고 좀 더 바른 것으로 돌아와야 된다. 품새는 정도를 걷게 도와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깎고 다듬어져 마침내 무결하게 남은 동작의 정수들. 하지만 그는 이보다 더 본질적인 기본에 주목합니다. 이 기본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300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에 대표적으로 하나씩 뽑은 것이 기본 동작이에요. 많은 기본에 의해서 품새가 하나씩 뽑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기본 동작은 다양한 파생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기본에서 시작되는 무궁무진한 변화의 가능성. 그것이 이규현 사범이 말하는 기본의 힘입니다. 무술인이 아닌 평범한 인간 이규현은 어떤 사람일까요? 점심시간. 아내가 준비한 오늘 메뉴는 이탈리안 파스타입니다.
태권도 달인의 식사치고는 조금 색다른 선택입니다. 가리시는 건 없는데 좀 맛을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하세요? 입맛에 안 맞으시면 조금 이렇게 제식처가 나오죠. 약간 입맛에 쩝쩝하신다든가 뭐 그런 게 좀 있으시죠. 입이 짧은 듯 하지만 딱히 가리는 음식은 없다는데요. 아내가 만든 음식이라면 군말 없이 먹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는 점심을 먹는 게 생겼네. 과연 오늘 요리의 맛은 어떨까요? 맛있습니다. 일단 하다 보면은 원장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꾸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먹고 싶은 거는 조금 항상 뒷전이고, 그런데 좀 아쉽고, 그런 데다가 나가서 식사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뭐 먹고 놀고 그런 걸 많이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파스타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이거 100점에서 더 줘야죠. 아내와의 달콤한 휴식도 잠시. 그는 다시 도복을 걸치고 태권도인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약간 몸을 좀 푸는 정도. 네, 올라가서. 그래도 기본이라든가 뭐 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몸풀기도 좀 하고. 예. 이규현 사범은 도장에 들어설 때마다 태극기에 예를 갖춥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단련해온 그는 늘 기본의 완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태권도복을 입고 있을 때 그는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열정으로 생각하면 만점이죠. 왜냐하면 이 식탁에서도 대화할 때 태권도 얘기만 하시면은 뭐 반짝반짝 하세요. 그러니까 그 열정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틀리다. 지행일치, 언행일치가 되라. 지도자는 천본의 이론보다 그 이상의 실전과 같은 연습을 반복하면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그 동작을 보여줄 수 있고, 제자들이 보고 그거를 그냥 동작을 잘하는 사범님이 아닌 어떤 너에 대한 인품, 덕 같은 걸 볼 수 있다. 옷을 벗자 드러나는 깊게 패인 흉터. 그의 태권도 인생은 이 상처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가를 하겠죠. 하게 돼가지고 전투 중에 파표 이제 맞고 총 맞고 이렇게 된 상처예요. 베트남전에 전투병력으로 참전한 이규현 사범. 혈기만으로 싸우기에 전쟁터는 너무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우기 때였던 것 같아요. 비가 올 때인데 맞고 나서 총을 다다닥 날아가니까 이제 자연히 잘 몰랐어요. 긴장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데리고 있던 대원이 늪지대를 지나다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걸 건져주는 사이에 제가 이렇게 당긴 사이에 맞은 거죠. 근데 몰랐어요.
타인다는 생각에서 이제 해주고, 내려보니까 구멍이 딱 뚫렸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야, 전영. 야, 내가 오늘 너 방탄복 사고 안 가져왔니? 내 방탄 왜 구멍이 뚫렸어? 그때까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닌데, 분명히. 사고가 뚫리는. 자꾸 쫙 내리니까 여기가 피가 막 이렇게 엉켜서 있는 거예요. 네. 치명적인 총상을 입고 생사의 기로를 헤매다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난 안도감보다 함께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에 대한 미안함이 더 컸는데요. 송구한 마음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 말도 이 안에는 겉에는 자국이 있어서 안에 구멍이 뚫렸었어요. 폐가. 그래가지고 물이 들어가니까 옆구리를 뚫어가지고 여기서 피를 빼내고 여기서 공기가 들어간 걸 여기서 공기를 빼내더라고. 그건 기억이 나요. 오랜만에 뵈니까 관계가 무장하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묻혀 있으니까 우리도 좋은 나라가 되게끔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원무근하게 대목에 살아있는 그러한 훌륭한 주어 파병 용서드리십니다. 그는 무사히 살아 돌아왔지만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이 맞은 부분이 제 생각엔 쌀 한 가마 정도를 이렇게 올려놔서 압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정신적으로 상당히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약방에서 약을 막 팔았어요. 신통제라든가 신경안정제라든가 막 사서 그냥 콩주워 먹듯이 했었어요. 제가 태권도 수련을 더 심하게 한 이유는 노이로제 있죠. 노이로제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놀래요. 배란간에 깜짝 놀라면 진짜 팍 뜁니다. 근데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이제 펑크 나면 굉장히 빵랑 소리가 크잖아요. 서울에 어떻게 나갔다가 며칠 놀러 나갔다가 그 소리에 내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그 안쪽에 어디 쓰레기통 옆에 가서 딱 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망갔다는 거죠. 그게 소리에. 근데 그런 후유증이 생기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이제 단련구를 만들어 놓고 때려보니까 충격이 가니까 신경을 다친 신경이 좀 이렇게 무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련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한 5년, 6년 단련하니까 이 요거 살가죽이요, 얇은 미렁지 같이 약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굳고 굳어서 붙습니다. 아주 돌처럼 돼버립니다. 네. 격파는 벼랑 끝에 선 이규현 사범이 자신을 추스르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거의 5년 동안을 앞에 지나다니는 전봇대는 다 뜯기게 생겼어요. 나무고 뭐고 같은 입술이. 네. 그렇게 하면서 손목까지 이만큼 단련을 해가지고 굳은 살이 살을 파고들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강력함의 상징, 격파. 이규현 사범이 말하는 격파의 진정한 힘은
깨고 부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련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를 자신감 있게 만들고 상대방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피해갈 수 있는 것. 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때리면 상대방이 거기에 다치거든요. 극한의 훈련은 그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함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 60여 년을 태권도와 함께 해온 이규현 사범. 그의 나이는 올해로 76입니다. 매일 거르지 않는 훈련 때문에 몸은 많이 지쳤습니다. 네, 지금 연세는 만으로 73세라고 하는데요. 체력 나이, 기초 체력을 근거로 해서 해봤더니 63세로 무려 10살이나 젊게 나오셨습니다. 10살이면은 결코 쉽지 않은 체력 나이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왼쪽 발의 인대가 거의 파손되셔서 두 개의 인대가 손상이 크게 나타나셨는데요.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태권도를 70세 이상 연세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정신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오래전 상처 입은 몸을 숙명처럼 끌어안고 무도라는 길 위를 걸어왔습니다. 태권도 단 3글자를 가슴에 품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규현 사범에게 태권도는 힘을 자랑하거나 타인을 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강함을 자신 안에 갈무리함으로써 세상과 싸워나갈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태권도의 기본. 진정한 태권도 정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위에서.